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한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정 운영을 잘했다가 50.4%로 못했다보다 6%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대북 관계 개선이 가장 잘한 점으로 꼽혔지만 경제 분야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오늘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내홍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자위적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는데 도발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한 입장을 어제 저녁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자신들의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가시박힌 소리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느 나라나 하는 방위적 차원으로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위권을 걸고 넘어지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떠미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전술 유도무기가 아닌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는 논란이 일자 첫 반응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유엔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쓴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어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 추가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북미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의 40%가 굶주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용인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굶주린 북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에 필요한 식량이 총 576만 톤인데 예상 생산량은 417만 톤에 불과해 159만 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올해도 가뭄이 예상되는 데다 대북 제재로 인해 비료와 연료난이 겹쳐 2008년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우려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식량난 기근이 본격화하면 가을 수확기 전까지 이른바 보릿고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in regards to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b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어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워킹그룹 회의를 여는데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로 임기를 40일 남기고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묻기 위해 어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총장에서 대다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인데 그동안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문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여 만에 검찰 조사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 김 전 차관과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윤 씨는 지난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씨는 원주 별장에 걸렸던 유명 화가의 그림을 김 전 차관이 가져갔다고 말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서울 강남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연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염 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어제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지 2달 만입니다. 경찰은 그간 승리를 모두 18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의 대주주이자 호텔을 소유한 전원산업과 버닝썬 간 수상한 임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작성 날짜는 같지만 임대료가 다른 계약서 2장을 확보한 겁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으로부터 받던 임대료를 3개월 만에 6배 이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8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임대료 뻥튀기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등 이른바 단톡방 멤버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훈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20대 여성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남편의 용변이 급해서 차를 세웠다고 알려졌는데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여럿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안간 힘에도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한 20대 여배우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IC 부근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여러모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급하다던 남편의 말에 여성이 왜 3차로의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는지가 의문입니다. 여성이 차 밖에 나와 있었던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여성이 맨손 체조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차하고 10여 초 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고 나서 몸을 한두 차례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급한 용무를 보고 왔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초 그날 진술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직 장례도 아직 못 치렀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는 녹음돼 있지 않아 경찰도 당시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병의원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진료 기록도 없이 투약을 하는 등 절반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집에서 지인이 프로포폴을 놔준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연이어 드러나며 정부가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불법 투약이나 관리 위반이 의심되는 52곳 병의원을 선정해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27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그 마약류를 처방 전이나 진료 기록부에 의하지 않고 처방한 사례나 그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투약한 사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 49명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루에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모으거나 처방 전까지 위조해 이른바 마약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데 이게 거부를 하면 또 진료 거부 그런 문제가 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의사협회는 오는 2020년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투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연골세포 주사액인 줄 알고 인보사 주사를 맞았던 환자 140여 명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세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인보사라는 주사를 맞으셨겠어요? 이 외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인데 다른 곳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허가받기 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소송인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믿고 맞았는데 지금 그 코롱에서는 벌써 이미 이게 재생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연한 실수다. 고의적 은폐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오는 정황은 계속해서 고의적 은폐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생명과학 측은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면서 지난해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책임 회피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성분 변경 논란에 이은 말 바꾸기 논란까지 확산되자 식약처는 오는 20일 미국의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놓고 어제부터 버스기사 4만여 명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9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하는데
이번 일은 주 52시간제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차고지입니다. 길게 줄을 선 기사들이 차례차례 투표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예고한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찬반 투표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입니다. 또 우리가 미비한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4만 1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투표가 끝난 천안과 충주에서는 찬성이 90%를 넘었고 부산은 무려 9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수도권에서만 11,000여 대, 전국적으로 2만 대 이상의 버스가 멈춰서게 됩니다. 정부와 버스 회사들은 총파업이 가결돼도 다음 주 초에 열리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회의가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냈을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송 대책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투표는 오늘 대부분 마무리되며 파업 돌입 여부는 내일 오전 공식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도 검찰이 사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당시 설명한 발언입니다. 1차적 수사 종결 이후에는 기소 의견이건 불기소 의견이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 수석은 SNS에 과거 자신의 발언 영상을 올리며 법안의 뼈대가 법무, 행안 두 장관의 합의문이니 다시 정독해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즉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합의 당사자이자 검찰의 상부 조직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견 표명에 신중을 기하라고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검사 한 사람의 언행이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로 쉽게 일반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언행에 신중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은 어제는 굳게 닫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하면서도 일단 자세를 낮춘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음 주 초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재개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식화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관세가 올라갈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로 미국의 금고를 채우는 것은 매우 행복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일부입니다. 오늘 재개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대중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 연방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 우리 돈 23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세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협상 쟁점을 두고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도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노딜 협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먼지 폭풍이 호주 남서부의 한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도심 전체가 초대형 먼지 폭풍 안에 갇혀서 암흑으로 변해
항공기 운항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로웠던 낮 풍경은 갑자기 들이닥친 붉은색 폭풍으로 밤인 것처럼 어둡게 변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거대한 규모의 먼지 장벽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5시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의 북서 지역인 말두라에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먼지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하자 말두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민들은 시야를 가로막은 먼지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올 초부터 빅토리아주 내륙에서 지속되고 있는 건조기후를 이번 폭풍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 있었던 극심한 가뭄과 폭염,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까지 겹쳐 건조기후가 극대화되면서 먼지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하루에 2명의 투수가 완봉승을 거두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삼성 윤성환과 키움 이승호가 주인공인데 동반 완봉은 7년 만의 일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성환은 4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와 볼넷도 내주지 않는 완벽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5회와 8회 양의지와 박성민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윤성환의 피칭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수진도 어려운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고 타선도 1회 러프의 트럼프로 일찌감치 점수를 뽑아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2루수 땅볼로 처리한 윤성환은 단 99개 공으로 삼성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05년 송진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고령 무사사구 완봉승입니다. 고척에선 20살 이승호가 생애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9회까지 104개 공을 던진 이승호는 6개 안타, 2개의 볼넷만 내주며 LG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승호의 호투 속에 박병호, 김하성이 홈런까지 터뜨리며 키움이 LG를 제압했습니다. 하루에 2명의 완봉 투수가 나온 건 지난 2012년 노경은 윤성민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수원에선 KT가 롯데를 꺾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고 롯데는 7연패 늪에 빠지며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SK와 두산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삼성 SDS가 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혁신 기술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어제 열린 리얼 2019에서는 기업의 생산, 마케팅, 영업, 경영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하우와 IT 신기술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날 전시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무인 운반 로봇 등이 선을 보였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공상 영역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음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바다에 휴대전화를 빠뜨렸다가 되찾는 일, 사막에서 진주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아준 건 다름 아닌 고래인데요. 수면으로 올라온 고래는 놀랍게도 방금 전 빠뜨린 휴대전화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장면에 러시아 해군에서 스파이 훈련을 받은 고래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이분 정말 운이 좋았네요. 연봉이 4,200만 원부터 시작되는 환경미화원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경북 구미시 환경관리원 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30.8대 1을 기록한 건데요. 환경관리원 6명 모집에 무려 185명이 지원했고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은 모래자루를 메고 달리거나 서 있는 등 환경미화원 검증 필수 테스트를 치렀는데요. 직업 안정성과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환경미화원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80억 원대 황금박쥐 동상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형물은 순은으로 제작한 원형 고리 안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3인조 절도범은 지난 3월 전남 한평에 있는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에 침입해 이 전시품을 훔치려다 경보음이 울려 달아났습니다. 2명은 이미 붙잡혔지만 나머지 1명은 범행 54일 만에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한평 생태전시관에 전시된 황금박쥐는 2008년 한평 대나비축제 때 27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가 금값이 올라 현재 시세가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도 카네이션의 특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대신 실용성 있는 선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대목을 노리던 꽃가게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인기 선물 1위는 3년 연속 용돈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금방 시들지 않는 조화나 비누 카네이션 등도 인기인데요. 어버이날과 함께 대목으로 여겨졌던 스승의 날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달라진 선물 풍속도에 꽃집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3일 같은 3시간을 보낸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기 코끼리 2마리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탓이죠. 굴착기를 동원해 주변의 땅을 파내고 나서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마저 힘에 부치는지 한 마리는 애를 먹고 있는데요.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젖먹던 힘까지 내보는데 드디어 성공입니다. 어휴, 제가 다 진땀을 뺐네요. 계절을 앞서가는 패션계는 벌써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가을 유행은 무엇일지 우리도 미리 공부해보자고요. 조지아 트빌리시 국제공항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당당한 걸음에 멋진 모델들이 등장하는데요. 올가을 트렌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 뭘 입어야 옷 좀 입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세는 바로 레트로, 복고입니다. 하지만 패션의 완성은 유행도 얼굴도 아닌 자신감 아닐까요? 며칠 전 해리 왕자가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기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3.26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로열 베이비. 출생 이틀 만에 아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아치라는 이름도 발표됐는데요. 풀네임은 아치 해리슨 마운트배튼 윈저라고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왕자, 자기도 왕자인 건데 우리도 부모님에겐 왕자와 공주란 사실 잊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올라서 선선하게도 느껴지죠. 낮에는 서울 23도까지 오를 텐데요. 내일부터는 25도를 웃돌면서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오후에는 경기도와 영서, 경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반면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영동에서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동에서는 순간 풍속이 21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 12.5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강릉 28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